그때 그 전에 목소리로만 아마 통화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내용은 기억하거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하고 뭐 또 자가 구매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뭐 사실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뭐든 간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종목을 무슨 종목 사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요식업 쪽으로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으신데 근데 한 번도 요식업을 안 해본 사람이 오셔가지고 제가 요식업 하고 싶은데 어느 쇼핑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탁 막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기분이에요. 항상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주식을 여쭤보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여쭤보거나 뭐 크립토를 여쭤보거나 어느 지역 사야 돼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마음이라서 제가 이렇게 딱 그러면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을 하든 간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좀 길어져요, 얘기가. 이제 그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왜 하시는지, 앞으로 꼴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저번 상담에도 제가 이거 여쭤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몇 채를 살 건지,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뭐 앞으로 뭐 10년 후에, 뭐 15년 후에 뭐 리타이어를 하실 건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다 고려를 해야지 이게 사실 이제 도움이 되는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스레이크, 뭐 칼룸가도 좋고, 노스레이크도 좋고, 카불초도 좋고, 로건도 좋고, 다 좋아요, 사실. 뭐 입스위치도 좋고, 어디를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어떤 매물을,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적절하게 사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뭐 이런 매물을 추천을 해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매물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일 수 있지만 20대 분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30대 분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은 50대 분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남아있는 삶의 그 길이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보다는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새 거를 사실지 아니면은 뭐 10년 된 집을 사실지 30년 된 집을 사실지 레노베이션을 하실지 아니면은 뭐 디벨롭을 하실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로잉 파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로잉 카파시티는 어차피 김혜수 브로커님이나 아니면 다른 은행이나 브로커님을 통해서 계속 온고잉으로 리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프리퍼런스가 있으신가요? 나는 뭐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좀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좀 좀 뭐라 해야지?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 뭐 좀 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그나마 새 집들, 렌트가 잘 들어오는 집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동네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이제 렌트가 꾸준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레프트 사이드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 이거의 장점은 렌트하고 메인테넌스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예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렌트비도 오르고 이코티도 오르고 하겠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리절트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단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라이트 사이드로 끝까지 가면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사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고치고
부시고 쪼개고 다시 짓고 인제 이런 게 인제 가장 공격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인제 그 사이에도 인제 많은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실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쪼끔 마음은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그게 막상에 닥치면은 아마 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안정적이되, 근데 안정적인 거에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안정적인 방법으로 갔을 때는 인제 또 세금 절약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인제 좀 새 거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아까 저한테 잠깐 말씀해 주신 게 저에게 1년 정도 전에 연락하셨을 때랑 지금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보셨던 그 아파트의 매물이 3 베드룸짜리가 75만 불이었는데 지금은 1.23가 돼 버렸다.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앞으로 지금 뭐 부동산에 요새 사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어요. 인제 제가 주변에서 인제 뭐 인제 호주 부동산 뭐 앞으로 한참 많이 떨어진다던데, 뭐 30~40% 떨어진다던데, 뭐 이자율이 엄청나게 오른다던데.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젊은 분들이랑 얘기하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들 하세요. 근데 인제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랑 얘기하면은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뭐 너무 싼 거에서 인제 쪼끔 올라간 건데요."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호주가 5% 인가 그러잖아요. 그 리테일이. 그죠? 그 은행에 인제 금리가 5%인데 저는 한 6~7% 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작년부터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은 늘 드렸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고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매년 인제 뉴스에서 얘기하는 호주 부동산 뭐 20%, 30%, 40%, 50% 떨어진다라는 것도 걱정을 따로 안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상담하는 게 너무 편해요. 왜냐면은 요새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호주 집값 엄청나게 떨어진다던데."라고 그거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또 얘기해야 될지를, 또 그러면은 back in history 1970 년대부터 얘기해야 되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고 뭐 어차피 10 년, 15년 둘 건데 지금 뭐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 살짝 올라갔다, 어차피 미래적으로는 호주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제가 또 그것 또한 이해를 잘 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50만 불, 60만 불 하던 아파트가 지금 뭐 떨어졌다고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대도 실질적으로 내가 살라 그러면 70만 불, 80만 불인데 뭐가 어디가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라고 했던 데들이 한 3~4만 불 코렉션은 받아요. 예, 고 정도예요. 그러니까 50만 불짜리가 75만 불 갔다가 다시 한 70만 불 정도까지는 오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집이 그렇지는 않지만 고 정도는 이제 뭐 이게 뭐 떨어진다기보다도 인제 코렉션이라고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미 2년 전에 사셨던 분들은 많이 오르신 거기 때문에 데미지는 없는 거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월드컵도 있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도 호주는 워낙 집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앞으로 한 10년 안에 한 4채 정도를 더 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성향과 인제 나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좀 안정적이되 렌트가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좀 세금 절약을, 왜냐면 돈을 많이 버시니까 세금 절약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남은 패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어 미개발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제 재작년에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젊은 친구분들 중에서 인제 저만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20만 불 정도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코비드 때였어요. 코비드 때였어 가지고 이거 호주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막 갑자기 막 그때 코비드 터지고 막 락다운 걸리고 이럴 때 있잖아. 모든 사람이 패닉이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랜드 앤 하우스 패키지라 그러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인제 뭐 땅도 릴리즈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산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인제 한 20만 불 정도 수익을 봤어요. 근데 그리고 인제 그 집들이 막 올라가니까 계약은 60만 불에 했는데 리세일 밸류가 80만 불이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점프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팔랄라 같은 데 뭐 저기 랜드 앤 하우스 살려면은 줄이 100 미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가서 줄 서 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또 조용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지금 인자율 때문에 겁먹었죠. 뉴스에서 막 호주 부동산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들 뭐 눈치만 보고 있죠. 다들 렌트비는 비싸가지고 돈은 싸들고 지금 들어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땅 개발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빨리빨리 릴리즈가 돼가지고 걔네들은 땅 사놓은 게 많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로 옮겨가지고 또 천체 땅 릴리즈하고 또 짓고 넘어가 계속 이게 걔네들은 디벨로퍼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돈 묶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돈이 잘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런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같은 거 중에서 100개 중에서 괜찮은 거 한 5개 정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1년에 한 10,000불 정도 텍스 베네핏이 있거든요. 새 집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뭐 어디 뭐가 고장 났네 머리 아플 필요 없고 렌트도 그 같은 동네에 있는 집들보다는 잘 나오고 새 집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하우스랜드 패키지에. 하지만 지금은 그 단점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시기예요. 모두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빌더들 입장에서도 한참 바쁘다가 이제 바쁜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다들 지금 눈치 게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땅 준비되고 인제 뭐 계약서하고 인제 그거 세틀먼트 하는 게 어차피 6개월에서 1년 후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사인 한 장만 해 놓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거고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년에 뭐 한 중반기 정도 되면은 어차피 이제 이자율 정해져요. 더 올라가든 멈추든 어쨌든 간에 이제 끝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 돈 싸들고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시작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경쟁이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거 인제 미래 밸류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제 두 번째 펜은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세컨 핸드 집 있잖아요. 뭐 한 10년 정도 된 거. 그 이상 넘어간 거는 또 잔잔한 고장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원치 않으실 것 같고 한 5년 정도 된 집 정확하게는. 고 정도 된 집 같은 경우 중에서 괜찮은 거를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직접 들어가시는 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저 같은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시는 게 나아요. 뭐 인제 부동산 같은 거나 사업을 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뭐 비용이 뭐 한 몇만 불 몇만 불도 아니죠. 이제 뭐 만 불 쪼끔 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하고 하는 게 나중에는 결국 세이빙이 된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인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그냥 괜찮은 거 사 버리는 게 두 번째 패예요. 근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갖고 계신 패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 봤을 때. 디벨롭을 하시고 싶은 거면 차라리 한 세 번째 인베스트먼트 하실 때 그때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쪼끔 나중에 어차피 4개 살 거잖아요. 4개 중에서 첫 번째 2 개는 좀 안정적인 걸로 가시고 이제 좀 자신감도 있고 인제 쪼끔 서로 인제 잘 알아가고 내 인제 어떤 게 돌아가는 것도 2 년에 한 번씩 사는 것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쪼끔 용기를 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그런 거 노려볼 수는 있죠.